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닛 네 번째네요. 벌써.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수식하고 기본 함수라고 하는 애들을 배우는데요. 이제 기본 함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 함수로만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게 다른 함수하고 이렇게 끼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만으로도, 여기에 언급되는 함수로만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그 비율은 낮아요. 대신에 뒤에 우리가 점점 더 배우게 될 이런 함수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기초적으로 바탕이 되는 그런 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율이 낮은 거는 되도록이면 이번 강의나 교재에서 삭제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울 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 막 사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다 해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내용들은요. 뭐 참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 참조가 우리가 이제 쉘 참조에 대한 내용도 배우겠지만 이번 시간에 이제 다른 파일이나 다른 시트에서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반올림 함수라고 그래서 뭐 사사오입이라는 얘기 아시죠? 뭐 4는 죽이고 5는 하나 올려주는 거. 문자열 함수나 날짜 시간 함수 얘네들이 아주 그냥 기초적인 내용들이고 너무 자주 나오는 애들이고요.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은 실제로 이제 출제되기도 하는 애들이고 나중에 실기 시험에도 얘네들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강의가 길어지고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실기에 가셔야 되고요. 얘네 그냥 문제다 외워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약간 뭐 배속을 뭐 1.2배속, 1.5배속이라도 한번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실기 때 다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말 없고요. 자, 갑니다. 우선은 이제 수식 입력 및 표시 방법인데요. 예, 앞에서 한번 봤던 적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수식을 맨 처음에 입력할 때는 는을 넣는 게 이제 원칙인데, 뭐 양수나 음수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작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컨트롤하고 숫자 읽힐 왼쪽에 있는 물결 표시하면은 우리가 입력된 수식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애가 있다. F9키 누르면은 이게 재계산한다 그러는데 뭐 거의 사용은 안 하죠. 왜냐면 이제 함수 자체가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뭐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Shift F9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워크시트만, 한 워크시트만이고요. 다른 건 이제 모르고 이 녀석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두 가지. 예.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많이 써먹을 거예요. 배열 수식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볼 때 우리가 F9키를 눌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얘 어디서 누르냐면 수식 입력줄에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우선 문제 보면은요, 아래 시트에서 D1 이렇게 있어요. 이게 D1 여기 쉘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얘가 수식 입력줄이거든요.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하고 F9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봤듯이 얘를 선택하고 F9키 누르면 얘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B1 어디예요? 이 친구고요. C1은 이 친구예요. 이게 두 개 더하는 값이 얼마 나와요? 네, 50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소스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어디에 넣어놨더라?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가?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할까요? 100, 200, 300이군요. 100, 200, 300이니까 여기에다가 100, 여기다 넣을게요. 100, 탭키 200, 300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의,는 B 플러스 B1 플러스 C1이군요. 결과적 결국은 그러니까 결과는 다 똑같겠네. 그죠? B1 더하기 B3로 되는 거죠. 대신에 이게 C였죠. B1하고 C1 더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네, F9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애가 된다. 여기가 수식 입력줄에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 대한 다양한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배열 수식 넣을 때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야 얘가 배열 수식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커말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자동화도 하는데 커말은 1급 정도는요 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시고요. 사무자동화는 워낙 쉽기 때문에 실기가 완전 그냥 기초적인 내용들만 아시는 분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배열 수식하는데 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눌러야 되냐고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배열에 대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러줘야 내가 인식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쉘에 입력된 수식 결과가 아닌 수식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 좀 전에 우리 봤죠. Alt가 아니라 컨트롤 물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하나 식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숫자 1 왼쪽에 있는 물결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이 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열폭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토글이라서 가끔 가다가 이제 커말 2급 정도, 1급은 안 그러시는데 2급 정도 수준에서 이걸 알려드려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선생님 이게 식이 나오고요. 10개 나오고요. 결과가 안 나요. 예, 그때 한번 더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연산자에 대한 거는 이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굳이 뭐 볼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백분율, 지수, 비교 연산자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상, 이하 또는 미만 이런 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가 10 이하다라는 것과 A가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9까지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0까지죠. 여기에 는이 들어있기 때문에 A가 10까지 포함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얘는 는이 없기 때문에 10 미만, 즉 9까지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연산 중에 이제 %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문자열 연결 함수예요. 그러니까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라고 안 나오고요. 이제 함수에서는 이제 concatenate 함수라고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concatenate 함수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가면은 이제 concatenate 함수도 나오고요. 필기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를 가장 많이 쓰죠. 이게 단순하게 문자열을 연결할 때 쓰기 때문에. 자, 참조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특정 범위를 는 이렇게 하시고 이 범위를 뭐 이렇게 범위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콜론으로 이 범위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면은 비연속적인 애들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는 하시고 예 컴마, 예, 컴마, 예, 컴마, 예, 컴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백은요 공통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범위 잡아주고요. 스페이스 한 번 먹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필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요렇게 범위를 잡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썸함수 같이 이제 얹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교차하는 얘네들만 합계를 계산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필기에. 그래서 요렇게 해주게 되면 500만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교집합이라고 하죠. 우리 교집합. 야, 또 집합 나오니까 싫다 그지? 산수는 정말 싫어했는데 선생님 또 집합을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를 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필기 시험 볼 때 이게 출제가 됐는데 이 스페이스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지금 2번째 찍고 있는데요. 똑같은 걸 어제 찍다가 강의가 너무 긴 거예요. 이게 2시간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웠는데 오늘 다시 찍을 때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자, 쉘 참조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F4키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우리 교차 범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앞에 있는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 쉘 주소가 상대적으로 변경된다. 즉 변한다라는 얘기고요. 절대 참조는요. 절대 그 위치에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처음이시니까요.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가 들어있더라도 저랑 따라 하실 때, 이게 수식 참조 시트예요. 저랑 따라 하실 때 이거 지우고 하셔요. 왜냐면 제가 이 소스 그대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그대로 올려드리지 않으면은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파일에 싱크가 안 맞아서 이제 부탁드릴 것은 결과가 들어있더라도 지우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여기 원리금이 있고요. 여기 연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2개 곱해가지고 연 이자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얘 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를 눌러보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참조를 이해할 때는 이 결과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엑셀에서 이렇게 어디 값을 참조하고 있는지 얘를 표시를 해줍니다.
쉘 테두리 색깔로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얘도 끌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컨트롤 물결로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다. 얘는요,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 우리 체육연들에서 봤었잖아요. 문자하고 숫자하고 있을 경우에는 숫자가 증가한다. 얘도 쉘 주소도 문자하고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라면은 숫자가 증가하면서 쉘 참조를 변화시켜요. 바로 이 기능 때문에 엑셀을 쓰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원은 나는 그 자리 그대로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절대치로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F4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핵만 고정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핵만 이렇게 고정해도 돼요. 근데 열 방향으로 채울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지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끌어보면은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고정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절대 참조예요. 그리고 요거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요것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F4키예요. 커말 2급이라면 F4키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 물어봤어요. 요즘에 물어보지도 않아. 너무 쉬운 거라. 그래서 F4키를 한번 눌러주면은 여기에 있는 열과 행에 모두 다 달러가 붙어요. 이 달러가 붙은 이유는 이 스프레시트가 예전에는 이제 로터스 1, 2, 3라고 하는 애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걔네에서 이제 태동이 된 거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3, 40년 되다 보니까 그 미국 애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용된 거다 보니까 이 달러를 썼다고 하는 그러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F4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번에는 열에 있는 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행에 있는 게 없어집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아예 없어지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행렬 모두에다가 절대 참조를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게 이제 참조라는 얘기고 지금 요게 절대 참조, 얘는 상대 참조죠. 왜? 상대 참조 이렇게 내가 지금 자동 채우기 했을 때 그 값이 쉘 참조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절대 참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차원 참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트 2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트 4까지 A2 쉘에 모두 더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현 방법이 뒤에 이제 보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는 아예 시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시트를 만약에 다른 시트를 참조할 경우에는요. 시트 이름하고 뭐만요? 쉘 주소를 느낌표로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3차원 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에 제한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어떤 통계 함수만 돼요. sum이나 average, count, 표준 편차 이런 거. 왜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지? 그 해당하는 쉘 범위에 특정 쉘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트에서 특정 쉘의 합계를 계산하든 평균 계산하든 개수를 계산해야죠. 뭐 나머지들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배열 수식에서는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의 범위를 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원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 시트를 동일한 쉘이나 쉘 범위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트 2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트 4까지 A2 쉘을 모두 더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볼 거고. sum이나 average, count, a나 이런 애들 쓸 수가 있고 배열 수식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시트나 파일을 참조할 때예요. 시트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파일은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해당하는 파일의 경로 C 드라이브에서 데스크탑에서 어쩌고저쩌고까지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현 방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른 시트에서 가져온다면 시트 이름하고요. 느낌표로 구분을 하고 쉘 주소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문서가 있다. 그러면 문서는 이렇게 대괄호로 앞에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은 정규 표현은 이거다. 그리고 참조하고자 하는 시트의 이름에 한글, 영어 외에 한글이나 영어 외에 다른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얘네는 이렇게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아셨죠?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쭉 가서 이제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A1 쉘과 판매량의 파일에 들어있는 5월 워크시트에 A1 쉘 값을 더하는 계산식은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일 이름은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파일 이름이, 이게 엑셀X는 예전 파일 형식이고, 요거, 이게 매치가 안 돼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5월, 그리고 느낌표, 그 다음에 쉘 참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좀 전에 제가 이제 표현 방식,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시트 1하고 시트 3에서 A1 쉘의 합을 계산할 때는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칙은요. 이렇게 하나씩 찍어도 돼요. 또 하나는요. 얘네는요. 우리 앞에서 우리 작은 따옴표는 문자 외에 다른 게 들어갔을 땐 꼭 작성한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다 작성해도 돼. 근데 생략이 가능한 것 뿐이에요. 됐죠? 자, 요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SX 이렇게. 여기 2007 버전부터 파일 확장자가 바뀌었거든요.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문제예요.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이 친구 우리 봤고요. 이거 좀 전에 우리 봤던 내용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트 1의 A2부터 시트 3의 A2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쉘 주소를 주면 안 돼요. 아예 콤마를 찍어서 체크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구간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트에 범위를 주고 느낌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잘못됐다. 뭐 예전 문제이긴 한데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십시오. 자, 수식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쉘 범위를 참조할 때는 쉘 이름과 마지막 쉘 이름 사이에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요. 범위 지정할 때 콜론으로 구분한다 했고, 자, 다른 워크시트를 할 경우에는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 됐죠? 수식에 숫자를 입력할 때는 화폐 단위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입력하면 얘 문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숫자만 입력해줘야 돼요. 자, 외부 참조를 이용하는 경우 통합 문서에 이름과 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외부 참조할 때 보면은 당연히 우리 파일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줘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예요. 얘는 이제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요, 10폭이 너무 좁을 때예요. 자, 누울 같은 경우에는 교차하지 않는 교차점 참조한다 그랬는데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의미가 누립니다. 그리고 디비전 제로는 어떤 값을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0으로 나누면 무한대 값이 나오죠. 그래서 디비전 제로 오류가 나오고요. 요거는요, 함수에서 내가 인수나 피연산자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인수라고 하면 돼요. 그냥 함수에서 인수를 잘못 지정할 경우 밸류가 나오고, 얘는 이제 참조가 잘못 지정됐을 경우 나오고요. 얘는 함수 이름이 틀렸을 때, name, 함수 이름 너 틀렸어. 이런 거고요. 함수 내에서 우리가 숫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야, 난 분명히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숫자가 없어. num. 그 다음에 이제 na, 얘는요, 함수에서 수식을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 참조 오류 같은 경우는 수식에서 결과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순환 참조 오류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선은 얘네 오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쭉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보니까요, 이 샵으로 나오죠. 이거 우선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폭이 좁으면 그래요. 그래서 폭이 좁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하면 마이너스 31이에요. 근데 얘네를 날짜로 표현을 하다 보면 그 값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로 어떻게 날짜를 표현을 해? 왜요? 우리 정수일이 1900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값의 날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그냥 쭉 늘어나서 보이는 겁니다. 얘는 보세요. 네, 6을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얘는 vlookup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함수 마법사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 이 D, 여기 나와 있는 D 어디 있어요? D10 여기군요. 얘를 찾는 거예요. 얘를 찾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 어레이 이 표에서 얘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얘를 요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에 있는 애를 이쪽에서 찾아가지고 그때에 보통은 아이폰을 이쪽으로 가져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컬럼 인덱스라고 하는 값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근데 0을 줘버리면 이쪽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거든.
없잖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값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오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NA. 자, 다음에 이 친구는요, 지금 if 함수를 써야 되는데 lf 함수를 쓴 거예요. lf. 그래서 이렇게 name이라고 하는 오류가 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잠깐 봤죠? 얘 스페이스 주면은 교차하는 값을 찾는다 했잖아요. 근데 교차 값이 없으니까 야, 누를 값이 없어 라는 의미고요. 얘는요, num이에요, num. 야, 나는 지금 이게 값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99,999에 99,999승을 하면 값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num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거고, 순환 오류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는 해주시고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순환 참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D1을 이렇게 넣을 수는 있으니까 직접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D1에다 계산 결과를 할 건데 D1을 참조하래요. 거기에 있는 값을 더하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순환 참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계산 결과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쉘에다가 뭘 넣을 건데 그 쉘에 아직 아무 값이 없는 거야. 근데 걔를 참조해가지고 식에다 넣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 참조 오류는 그럴 때 발생한다. 자, 문제를 냅다 봅니다. 다음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C1을 지금 찍고 있는데 C1을 더했으니까 순환 참조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다음 수식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배열 수식에 들어있는 범위와 행 또는 열수가 같지 않은 배열 수식, 뭐 이건 지금 아까 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잖아요. 배열 수식이 아니고요. 그죠? 배열 수식이 들어있는 범위와 행 또는 열수가 같지 않은 배열 수식의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랬는데 이때는 누리 아니라 밸류가 나옵니다. 밸류. 예.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식의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고요. 누리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그 값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 표시되는 값이죠.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함수 이제 날짜 시간 함수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year, month, day, date 이렇게 얘네가 이제 날짜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year는 연도를 뽑아내요. 좀 이따 볼 거고요. 월, 일을 뽑아내고 얘는 날짜를 만들어주고요. 얘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얘는 시간, 분, 초를 뽑습니다. 자, 데이즈 360이라고 하는 거는요. 1년을요. 360일로 보는 건데 이게 회계 처리에 사용해요. 그래서 매월 한 달을 30일로 치고 곱하기 12달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넘어가는 계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 1년이 365일인데 해당 연도 회계 연도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위크데이라고 하는 애가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요.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뭐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월요일 이후 이렇게 조건을 줄 때 월요일 이후 이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조건을. 그렇네. 맞아요? 뭐 이렇게 되겠다. 이후니까 이렇게. 예. A가 월요일 이후. 왜 글자는 대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에다가 인덱스를 먹이고 인덱스랑 번호예요. 번호를 먹이고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위크데이 함수. 근데 많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약간 뭐 종류적인 문제도 있고요. 뭐 깊게 들어가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제공할 수가 없어서 다양한 형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자, now하고 today는요. 얘네는 인수가 필요 없는데 now는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하고 today는 오늘 날짜만 표시해요. 자, 또 이오몬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자주 출제되고 나중에 실기에도 자주 나와요. 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날짜, 시작 날짜를 찍고요. 여기에다가 3을 이렇게 찍으면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일 컴마 이게 3월 1일이니까 이걸 이렇게 작성해야 되겠죠. 우리 날짜 넣을 땐 항상 하이픈이라 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4, 5, 6, 6월 30일이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내가 지정한 날짜에서부터 마이너스도 돼요. 그 해당하는 월의 마지막 날을 표시하는데 1년 번호로 표시해요. 1년 번호가 뭐예요? 1900년 1월 1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1이라고 그랬죠? 이런 정수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는 이제 실무에 쓸 때는 정수로 표시하진 않고 어떻게 할까요?
네, 날짜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데이트는 얘랑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요, 그냥 몇 달 뒤에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데이트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4, 5, 6, 6월 1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데이는요, 두 날짜 사이의 전체 작업일수를 나타내고요. 워크데이는요, 평일수를 계산해요. 평일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냅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텐데 특이한 애가 요거 이제 예제들이 있는데 예제 마저 보고 할까 봐요. 이 데이즈 360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특히 중요한데요. 얘가 다른 애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얘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날짜 입력한다 그래가지고 2006년 5월 1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날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날짜로 인식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연산을 해버려요. 즉 2006-5니까 2001이고 빼기 1이니까 여긴 2000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콤마. 다음에 2006에서 5 빼면 얼마 나와요? 2001에서 8을 빼요.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 1993이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2000부터 1993까지의 날짜 사이. 왜냐? 얘네는 우리가 인덱스니까요. 인덱스 값이니까 고유 2000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을 거야. 그 날짜에서 이 날짜까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7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 예제가 들어있냐면 이 데이즈 360 쓸 때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꼭 직접 날짜를 넣을 때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날짜를. 아셨죠? 그 얘를 쉘을 참조할 때 A1 쉘의 날짜가 있고 뭐 B1 쉘의 날짜가 있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직접 내가 날짜를 입력할 때는 꼭 하이픈으로 구분을 하되 꼭 따옴표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서 연산을 해버려요. 자, 이오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얘는 날짜를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연자리, 얘가 월자리, 일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1900년 1월 1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에 한 달 뒤에 마지막 날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2월 28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번호로는 59가 나오겠죠. 헷갈리지 숫자로 막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날짜 시간 함수를 간단히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랬더니 위크데이 함수예요. 첫 번째는. 그랬더니 얘가 7이 나오네요. 근데 이 위크데이 함수에는요, 인수가 여러 가지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 얘네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얘네는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가장 많죠, 비율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를 쓰면 됩니다, 2를. 왜냐? 저도 이제 옛날엔 기독교를 믿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성경 공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때 공부해 보면, 하느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하느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일요일이 첫 번째 날짜예요. 왜냐? 모든 일을 하려면요, 옛날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일을 하려면 그 전날 농기구를 닦아놓고 기름칠하고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첫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준비를 위한 날짜다 해서 일이 나온 거예요. 이 리턴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형태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예전에 세 가지만 있었는데 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월요일이 첫 번째 인내인데 3도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리턴 타입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한번 보죠. 얘가 지금 7로 나온 이유는 리턴 타입을 둘로 줬기 때문이에요. 자, 2로 줬으니까 뭐예요, 우리? 얘가 지금 일요일이네. 내가 참조하고 있는 애가 일요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리턴 타입을 1로 주게 되면은요. 1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이 되겠죠. 왜? 여기에서는 일요일이 1일로부터 시작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즈 360이에요. 데이즈 360은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날까지의 날짜 수를 계산한다 했죠. 쉘을 참조할 땐 따옴표 주지 않지만 쉘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날짜를 넣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데이트예요. 얘는요,
여기 이 세 값을 가지고 날짜를 만들어줍니다. 타임은요, 시간을 만들어줘요. 아, 선생님, 왜 이딴 게 왜 필요해요?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연도에 해당하는 뭐 2030 이런 값을 뽑아내요. 근데 나는 얘를 날짜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연월일에 대한 것을 다 정수로 만들고 얘를 날짜로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투데이하고 나우 보셨고요. 이오몬스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뒤니까요. 1, 2, 3, 3월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렇죠? 얘를 마이너스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하면 3개월 전의 마지막 날. 이렇게도 됩니다. 이 데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한 달 전. 그러니까 요 날에 한 달 전이니까 11월 6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데이즈 360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로 직접 날짜를 넣을 경우에는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요거 우리 데이즈 360이라고 하나 작성해 놓을게요. 요거에 대해서 약간 그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전쟁 나는 거야.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 종교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제 어떤 그 가치관의 문제. 자, 다음 중 함수식과 그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함수식의 결과가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쉘에 표시되는 형식은 날짜로 설정되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데이트나 이오몬스 같은 경우는 얘는 정수값으로 출력한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를 날짜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날짜로 표시한 거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이어몬스 이렇게 있는데 뭐 일반 이렇게 눌러보시면 원래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네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로 표시해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 데이트는 5개월 전이에요. 같은 날이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이어몬스는요 5개월 뒤에 마지막 날짜니까 30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답. 네트워크 데이는요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연속되는 날짜 됐어요? 그래서 7 이렇게 나온대요. 이 네트워크 데이 같은 경우 좀 애매하다 그지? 그리고 워크 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평일의 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5 주면은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 이런 문제는 내기가 좀 애매해. 우리가 어떻게 요일을 다 외우고 있니? 2012년 1월 1일이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어떻게 아니? 이 일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를. 자,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문제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얘네 보면은 하나씩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나이를 계산을 할 때는요, 오늘 날짜의 연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뭐 2020년 12월 7일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우리 투데이 함수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투데이 함수로 계산을 해서 나온 거고, 얘를 여기에서 이어를 함수를 주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2020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2020이 나온 것에서 어떻게 빼주면 돼요?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뽑아주면 되겠죠. 날짜에 뭐요? 연도요. 근데 요게 이제 커말 2급 정도의 실기 문제거든요. 요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뽑아낼 때는 우리가 얘는 문자열이라 그래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레프트 함수를 써요. 레프트 하고요. 문자열 어떤 거 주고요. 컴마 2 주면 왼쪽에서 두 글자를 뽑아요. 그래서 쟤는 89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2020에서 89를 빼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1989년생인데 그래서 뒤에다가 더하기 1900을 더해서 얘 결과를 1989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괄호가 잘못됐어요. 잘 보세요. 투데이 하니까 여기가 날짜가 나온 거고 거기에서 여기 투데이에서 그냥 투데이 나온 거에서 바로 레프트한 얘를 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투데이 한 거니까 그냥 날짜가 쭉 나올 거예요. 2020-12-7 거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89를 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웃이에요. 자, 얘는요. 투데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투데이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2020에 뭐 12-7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네요. 그거 나온 것에 이어를 뽑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날짜에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투데이고요.
괄호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의 연도를 뽑고요. 그 다음에 빼기 레프트 해가지고 얘네를 묶어줬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요. 이게 지금 가로가 이렇게 묶여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만큼, 즉 여긴 89가 나오고요.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쪽부터 계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는 순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2020에서 89를 뺀 다음에 1900을 더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아웃이에요. 그래서 얘도 제가 입력을 해놨을 거예요. 어디에 있냐? 이어 여기 있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앤데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형태를 제가 그려놓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한 가지씩 볼게요. 여기서 레프트 하면 89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1900을 더하면 1989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 이어 함수를 주면은 네, 이게 나오는 거고,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면 어디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네, 나이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2020이 나오는 거고, 얘네 두 개는 우리가 계산이 잘 표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수학함수예요. 자, 수학함수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정확한 표현은 수학 삼각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썸은 합계 계산하고요. 얘는 곱셈 계산하고요. 얘는 곱한 값의 합계를 계산하는 배열 수식이에요. 배열 수식이라고 하면 배열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ABS는요, 절대값이에요. 이거 우리 배웠죠? 이거는 뭐예요? 1.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 예? 자, MOD는 나머지예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시험에도. 예를 들어서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계산해보자. 3, 1은 3, 2. 2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파워는요, 승수를 표현합니다. 3,3 하면 3의 3승이에요.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3의 3, 이거 너무 많다. 야, 이걸로 하지 말자야. 자, 2,2 하면 2의 2승. 뭐가 나와요?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SQRT는 루트예요.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5 나오는 거 모르죠? 자, 이건 뭐 우리가 수학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 25는 5의 2승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날지도 몰라. 이렇게 제거하면 5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요거 계산할 때 씁니다. 자, 간단하게 봤고요. 우리 썸 프로덕트만 한번 보고요. 나머지는 뒤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 프로덕트는 썸은 합계고 프로덕트는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 있는 총 판매액을 한번 계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총 판매액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 좀 옮겨놔야 되겠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판매액을 계산한다 했을 때는 는 해주시고 얘랑 곱하면 A인 총 판매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얘네 합계를 계산하면 총 판매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를 간단하게 썸 프로덕트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썸 눌러주시고 P까지 눌러둬도 돼. 그럼 더 나오니까. 그 다음에 탭 키예요. 알파벳 Q 옆에 있는 탭. 그 다음에 얘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실행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요, 얘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단계를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고 합계는 썸 프로덕트 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다. 자, 수학식이 있습니다. 자, 루트니까요. 얘는 뭘로 쓰면 돼요? SQRT. 요거는 절대치 값이네요. ABS. 얘는 파워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SQRT의 16 곱하기 ABS의 마이너스 2 곱하기 파워 2,3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함수들이 좀 나오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얘 보니까요. 첫 번째 보니까 이 라지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큰 값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9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8이네요. 여기서는 8이 얻어졌어요. 자, 파워는 2의 4승이니까 2, 3은 8이니까 얘가 16이네요. 그 다음에 MOD는요. 나머지였잖아요. 그러면은 3, 8이 24, 나머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두 번째 큰 값은 8, 어디 가서 8, 그 다음에 16, 1 해서 25가 나오게 된다. 자, 라지도 마찬가지 또 나왔네요. 이 중에서 세 번째 큰 값이래요.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얘는 7이고요. 그럼 평균이니까 7 더하기 5는 12 나누기 2는 6. 자, 맥스 나왔고 여기에 ABS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5란 얘기입니다. 5. 그래서 MOD 이렇게 하니까 얘는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나올 테고요. 컴마. 얘는 약간 좀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5를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어떻게 될까? 여기 보니까요 마이너스 5를 3으로 나누래요. 이때 나머지래요. 음수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면은요 3, 2,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1은 3 이게 아니고요. 3, 2, 6 이거보다 큰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더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수일 경우도. 그래서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왜? 3이 6이니까 6하고 마이너스 5 차이는 1. 대신에 얘는 절대치 값이니까 1 나왔네요. 그래서 2하고 1 중에 뭐예요? 큰 것은 뭐가 돼?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숫자에 대한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계산되고 얘는 아웃이고요. 이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애예요, 스몰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작은 거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작으니까 얘는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든지 간에 2가 나오겠네. 왜? 숫자에 대한 개수니까. 자, 썸 프로덕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1 곱하기 1은 1, 2, 2는 4, 그 다음에 3, 3은 9, 그 다음에 1 이렇게 하니까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곱하니까 2, 7이 14 더하기 3, 8이 24 더하기 4, 9, 36 더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제가 덧셈을 잘 못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요 표현은 어디 갔냐? 요 표현은 이제 배열 상수거든요. 이거는 뒤에 가서 한번 또 볼 거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붙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자, 썸 프로덕트 해가지고 좀 전에 우리 풀어봤던 애 74입니다. 다음에 이번엔 반올림 함수예요. 자, 반올림 함수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인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가장 작은 정수를 반환해요. 컴활 2급에 이제 필기에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5.3을 인트로 주면 뭐가 되나? 얘의 가장 작은 정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6이 돼요. 왜? 마이너스 5.3보다 작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냥 5.3을 주는 거야. 인트. 얘는 5 나오죠. 그래서 음수와 양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기본 원칙은 가장 작은 정수를 찾습니다. 자, 트렁크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정수 함수예요. 그냥 예전에는 여기 인수가 없었고 트렁크 해버리면 소수점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결과가 같아요. 라운드 다운도 결국은 그 자릿수만큼 버리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대신에 여기 인수에 0을 줘버리게 되면 자릿수 0을 주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라운드 업은요. 얘는 그냥 강제 올림이에요. 그래서 1이더라도 그냥 반올림 하는 애고요. 라운드 다운은요. 9가 되더라도 그냥 버리는 애고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5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거나 버리거나. 자, 픽스드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을 고정소수점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정소수점이라고 하는 건 모르셔도 되고 쉼표로 표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얘는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은 얘네예요. 얘네. 그것도 이제 필기실기 다 나오니까 한 번씩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면은요. 우선은 라운드 다운이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날리는 거고 이 인수는요. 소수점 개수입니다. 아셨어요? 소수점 개수. 그러니까 두 개 요만큼만 나오는 거죠. 라운드 다운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이제 올라가야 되지만 사실은 5가 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6, 5만 남습니다. 자, 다음에는 3개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예요. 3.141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얘가 5가 넘더라도 버려지죠. 자, 이번엔 라운드예요.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정수부가 되고 0의 개수가 돼요. 하나, 둘, 셋이에요. 네, 라운드이기 때문에 얘가 9니까 하나 올라가서 뭐가 나올까요? 네, 8, 8, 하나, 둘, 셋 됩니다. 이게 0의 개수, 얘는 소수점의 개수예요. 자, 다음에 라운드 업 해가지고요. 강제로 올리래요. 소수점이니까 얘 표시 안 되겠지만 올라가겠죠. 그죠? 어차피 반올림 하나, 업으로 하나 결과적으로 더하기 3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8803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이 친구가 있어요. 얘는 한번 해보자. 우리 라운드를 제가 또 예제를 놔뒀기 때문에 여기 있군요. 라운드. 여기에 나오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54820, 54545 이런 값이 있을 때 얘를 라운드하고 2를 주게 되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니까 세 자리는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 애를 5가 넘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라운드 업은 강제로 올려요. 강제로.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약간 확대하고 이렇게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0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가면 0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라운드 업인데 0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올려서 30이 나온 거예요. 자, 라운드 다운은요. 여기에는 라운드 다운은 마이너스 3 했으니까 0이 3개 나와요. 0이. 그래서 0이 3개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신에 정수부예요. 정수부. 하나, 둘, 셋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가 8인데도 불구하고 라운드 다운을 줬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0이 3개 나오는 540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는 인수가 양수면 소수점 자릿수 표시고요. 음수면 0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렁크 여기서 2 주니까 두 자리까지 표시고요. 자, 픽스드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 값을 고정소수점으로 표현을 하되 여기에 false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얘는 쉼표를 표시하고요. 만약에 true를 주면 쉼표가 없어져요. 어떤 쉼표냐고 요거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한번 넣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5483220 이렇게 됐고요. alien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제 alien이라고 하는 애는 얘의 텍스트의 길이, 글자 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alien 얘도 이제 자주 출제됩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얘는 총 8자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콤마 찍어보면 알 수 있겠지? 3, 6, 8 되잖아요. 8자리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8자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여기 8자리고요. 얘도 8자리고 얘도 8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라운드 A1, 얘 A1이고 여기에 인수가 3-8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럼 0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됐어요? 근데 얘가 5가 안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결과가 뭐가 나와요? 5, 4, 8, 하나, 둘, 셋, 넷, 5개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얘예요. 이번엔 라운드 다운이고 얘가 8이에요. 3-8 하니까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라운드 다운 하니까 똑같이 나오겠네. 어차피 얘가 3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거든. 자, 라운드 업 이번엔 올라갑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라운드 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이지만 하나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5, 4, 9,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거죠. 끝. 트렁크 마이너스 5. 어차피 얘가 지금 3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얘만 다르게 나온다. 다음으로 내려가 봅니다. 라운드 업 했어요. 1이니까요. 소수점 자릿수 하나예요. 여기까지만 표시가 되는데 얘가 산데도 불구하고 업이니까 얘는 6 나옵니다. 자, 프로덕트 했어요. 2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나와요. 근데 절대치 합하니까 2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3이 4.6 더하기 2니까 3이 6.6 나오겠네요. 되죠? 제가 좀 암산이 빨랐나요?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다 보니까. 아, 초등학생이 지금 있나? 수강하는 사람 중에? 저 예전에 학원 할 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한 달 만에 커말 1급 실기를 합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천재적인.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었어. 더 데리고 있으면서 수강료 받고 싶었지만. 자, 텍스트 추출함수 앞에서 우리 레프트 함수라는 애 봤고요. 자,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잘라요. 그리고 미드는요, 중간에서부터 잘라요. 그리고 컨케이트네이트 함수는 앞에서 우리 앰퍼센트 이야기 했잖아요. 얘네 합치는 애예요. 자,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양측 공백을 제거해요. 얘는 아주 기본 함수예요. 너무 자주 사용하고요. 자, 얘도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짝 감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이쪽에 있네요. 아, 이쪽에 좀 끌어다 놓자. 순서가
시트명을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레프트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레프트 라이트는 거의 실수할 일이 없는데 미드를 많이 틀리세요. 우선은 레프트는 앞에서 잠깐 봤듯이 여거 찍고 시도니까요. 컴마 3 주면 세 글자씩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IGHT right 컴마 3 찍어주면은 뒤에서 세 글자가 나옵니다. 자, 특징적인 건데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레프트는요 시작 기준점이 있어요. 라이트도 시작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미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딘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 2, 3, 4, 얘가 5예요. 됐습니까? 아니, 여기 뭐야? 공백도 한 글자로 치거든요. 그래서 공백도 한 글자로 치기 때문에 미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니다. 는 미드. 그래서 얘는요. 함수 인수가 3개예요. 이 중에서 5번째 글자부터 세자를 뽑아줘. 보이시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중간부터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정말로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질문 많은데 선생님 굳이 미드 안 쓰고요. 레프트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5, 6, 7, 8 주면 안 돼요? 해보고 질문을 좀 해줘요. 해보고. 이걸 해보고 해라고. 뭐가 나오냐고. 기준점에서부터 다 나오니까 8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 함수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left, right, mid 봤고요. 자, lower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proper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요. trim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공백 있죠. 얘네 날려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더라도 우리 띄어쓰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림 이렇게 줄게요. 그 띄어쓰기 값 하나는 남겨둡니다. 됐죠?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게 트림 이렇게 썼는데 얘네가 지금 함수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네.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좀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퍼 같은 경우는 다 대문자로 바꿔줘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앞뒤에 있는 공백은 다 죽여주는데 중간에 문자열 중간에 스페이스는 다 죽이고 하나는 남겨요. 왜? 띄어쓰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됐죠? 문제 갑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A2, A5 여기까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있는 C 영역처럼 표시하려고 한대요. 이때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우선은 왼쪽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ight나 mid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글자 수가 4자, 3자인데 맨 뒤에 있는 한 자씩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li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한 자를 뺀 거죠. 즉, 얘 같은 경우는 얘는 4가 나오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하니까 3. 여기에서 세 글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alien이 3이 나오겠죠. 빼기 1하니까 결과가 2. 즉, 2글자만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얘네 지워주시고요. 우선은 alien이라고 하는 함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 이렇게 하면은 4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4이 나오는 거야, 4.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세 글자, 얘는 두 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탭키 눌러주고 함수 마법사 눌러주고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서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alien이라고 하는 함수가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문자열의 총 길이에서 하나를 빼서 글자 수를 하나 줄일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무에서도 엄청 사용됩니다. 여러 텍스트 항목을 합칠 때 쓰는 거 concatenate 함수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upper, alien, value, proper 우리 이거 앞에서 잠깐 봤어요. value는 텍스트를 숫자로 나열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이거 여기 나오는 서기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까 우리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었죠? 제가 96년생이니까 제가 생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연도를 뽑아낼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연도. 그래서 left 이렇게 해주시고 컴마 2 주면은 96이 나오는데 제가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자는 왼쪽에 붙고 숫자는 오른쪽에 붙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레프트 함수라고 하는 애는 그 자체가 문자열 함수예요. 즉 여기서 나오는 애는 다 문자입니다. 아 눈으로 보기에 선생님 96 숫자인데요? 아니요. 얘는 문자예요. 근데 이제 엑셀에서 여기다 연산을 가하면 아까처럼 뭐 1900을 더한다든지 하면 아 얘가 숫자니까 이거 더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치면은 여기다 밸류 함수로 얹혀가지고 얘를 숫자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거 하나만 아세요. 선생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만 아세요. 컴퓨터는 바보다.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는 모른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replace라고 하는 애는요.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걸로 바꿔줘요. substitute는 원래 텍스트를 바꿀 텍스트로 치환할 때 쓰고 search는 search하고 find는 내가 찾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replace라고 하는 애는 문자를 변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1에 있는 쉘에 다섯 번째 글자를 다섯 번째 글자 한 글자예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를 공백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concatenate는 얘네를 다 합친다는 의미고요. substitute는 얘네는 치환하는 거잖아요. 문자를 아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A1에 있는 요 하이픈을 찾아가지고 공백으로 바꿔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 이렇게 글자로만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요. 뭐 이게 이제 replace 시트 맨 마지막에 있는데 자 우리 얘를요 한번 바꿔볼게요. 뒤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민국을 나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글자 두 글자예요. 자 repla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탭키 함수 마법사 얘가 올드 텍스트고요. 스타트 넘버는 아까 여섯 번째 글자에서 두 글자죠. 얘를 나라로 변경을 할 겁니다. 나라 탭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국 대한나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시작 문자에서 몇 글자를 새로운 걸로 바꾸자 할 때 우리가 쓰는 애가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애가 substitute예요. 얘는 원래 텍스트를 다른 애로 치환한대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substitute 됐고요. 함수 마법사 실행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가 있어요. 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올드 텍스트인데 아름다운 설악산인데 설악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설악을 한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인스턴스 넘버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몇 번째 올드 텍스트를 바꿀 것이냐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름다운 설악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설악산이 또 있어서 설악산이 어쩌고 지금 이 문장에 설악산이 몇 번 나왔죠? 4번이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하나밖에 없으니까 1로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텍스트 A5에서 내가 설악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걔를 한라로 변경을 해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substitute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find하고 search 한번 해볼게요. find하고 search는 비슷해요. 찾는 거거든요. 내가 뭘 찾을 거냐면은 수를 찾을 거예요. 수. within text 어디서요? 여기서요. 스타트 넘버는 안 줘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 글자부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를 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find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 search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2기예요. 2기고요. within text는 여기고요. start number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글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replace A1에서 다섯 번째 글자 한 글자를 공백으로 만든다는 얘기네요. concatenate는 얘네 그냥 다 합친다는 얘기죠. substitute는 A1에서 얘를 찾아가지고 공백으로 해준대요. 근데 이제 이 2라고 하는 것은 저 하이픈이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를 두 번째에 있는 하이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left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문자열로
연결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에 search you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문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U자의 위치가 4가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네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 파인드로 한번 예를 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고요. 얘를 파인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나올 것 같아서, 그치? 파인드 이렇게 해주고 엔터 눌러주니까 얘는요 지금 7이 나왔네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그, 서치 같은 거는 경우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데요. 얘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그죠? 우리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 구분.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1 쉘에 TRA80을 B2 쉘에 TRA 하니까 요게 빠진 거구나. 요거를 빼버린 거군요. 바꾸려고 한다. 이때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서 다섯 번째 글자에 한 글자를, 그러니까 다섯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글자를 공백으로 처리한다. 잘 나오겠네요. 합치는데 left 여기에서 4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미드 해가지고 6이래요. 5, 6이니까 요거 빼고 합쳐지겠네요. 자, substitute 해가지고요. 얘가 지금 마지막에 5잖아요. 5가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2로 하면 나오겠다. 그죠? 왜? 얘는 여기에서 다섯 번째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 게 없잖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두 번째 하이픈을 날릴 건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만 한번 볼까요? 베일류는 문자열에 포함된 숫자를 적절한 형식의 숫자로 표현한다는데 포함된 게 아니라 문자형 숫자, 그러니까 숫자형 문자. 아까 우리 문자열 함수나 이런 데서 나온 애들은 아무리 내가 눈으로 봐도 숫자지만 엑셀은 내가 지정하기 전까지는 문자다. 그러니까 인스트링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줘야 나중에 이제 액세스에서 허벌나게 많이 나옵니다. 실기에서 그냥 꼭 쓰는 함수예요. 실기 시험 문제 꼭 나오는 애요. 인스트링. 자, 갑니다. 다음 중 수식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픽스드하고 이 false 하니까 이거 우리 천단위 구분교 준다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1 줬으니까 한 자리까지 해가지고 요만큼 나오고 천단위 구분교 표시됩니다. 자, 이오몬스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 2월 15일에 다음 달이니까 3월 마지막 날.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추주라고 하는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이거는 패스할게요. 자, 다음에 이번엔 replace예요. 그래서 favorite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search를 해서 이 중에서 U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4,5를 컴마 땡땡 땡땡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럼 replace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까지 나오겠죠. 넷까지. 그리고 나머지 있는 얘네 다섯 글자는 빼버리기 때문에 F, E, B, R까지 네 자만 나오게 되겠네요. 야, 되게 까다롭다. 그죠? 문제가 1급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죠. 자,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보기에 수식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 우리 좀 전에 이거 예제 있었잖아요. 얘는 실제로 한번 보면서 해야 돼요.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되게 까다로운 문제라서 질문도 많고 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요. 요거 하나씩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컨트롤 C 해주시고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V 눌러주면은 결과가 설악선이 나온대요. 얘는 좀 지울게요. 어째서 설악선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미드 해가지고 A5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A5 아름다운 강산 설악산에서 여기에 있는 얘 우리 서치비죠. 그래서 서치비 클릭하면 서치비가 나와요. 그래서 A1을 파인드 텍스트예요. A1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A5에서 찾는데요. 이게 찾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1이 나옵니다. 1이 나와요. 그러면은 1 더하기 5 하면 뭐가 나오나요? 6 나오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글자 설악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서치비예요. 서치비. 서치비가 뭐냐면 우리 1과목에서 이런 걸 한번 배웠었어요. 영문자는요. 한 글자가 1바이트라고 얘기했고요. 한글이나 한자 같은 이런 애들은 한 글자가 2바이트라고 했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의 한글은 한 글자에 2바이트인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너무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search B, search가 있고 search B가 있는데, 얘는 한 글자를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요, 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 이거 아주 좋다, 예제가. 대.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서 찾을 거예요. 스타트 넘버는 생략합니다. 왜? 몇 번째 글자 이런 게 나올 테니까. 대하니까 결과가 몇 나와요? 6 나옵니다. 왜? 1, 2, 3, 4, 5, 6. 선생님, 공백은 한 글자죠. 한글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거를 몰라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딱 해볼게요. 이번에도 설악산이 나오네요. 자, 얘는요, replace 해가지고요, A5래요. 여기에서 search B 해가지고 한을 찾는데요. 아, 얘는 알아야 되네요. 어디요? A2에서 한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여기 99로 가면 얘가 3이지만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1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search B 하니까 얘가 1. replace예요. A5에서 한 글자에서 다섯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공백으로 처리한대요. 설악산 나오겠네요. 이 문제에서도 search B에 대해서 몰라도 되겠네요. 헷갈리죠? 와, 선생님 첫 번째 글자는 왜 1이에요? 아, 두 번째 글자는 왜 3이고요?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얘네입니다. 얘는 단순 미드인가 봐요. 자, 이렇게 됐고요. search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4에서 우리가 A4를 찾는 거예요. 수익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6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여기가 뭐가 나왔다고? 6이요. 그러면 A2에서 여섯 번째 글자에서 두 글자래요. A2에서 여섯 번째 글자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두 글자니까 민국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replace 해가지고 또 하나 나왔어요. 붙여넣고요. 얘도 한번 볼게요. 자, search B 했더니 A4를 찾는데요. 어디서요? A3에서요. 수익을 A3에서 찾으니까 1, 2, 3, 4, 5, 6. 6 맞네요. 그러면 replace 해가지고 A3에서 여기에서 여섯 번째 글자래요. 그러면 여섯 번째 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이군요. 끝에 두 글자를 명세서로 바꿔준대요. 근데 끝에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 명세서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틀린 이유는 분기 명세서가 아니라 분기 수익 명세서 이렇게 나오겠죠. 분기 수익 명세서. 다시 한번요. 자, replace 하니까 여기 올드 텍스트가 A3예요. 이게 분기 수익이에요. 근데 스타트 넘버가 6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다섯 글자고 여기가 6이니까 끝자리가 이 끝자리에 두 글자에다가 명세서를 넣는다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되면 버리십시오.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끝인데 네, 다행히 1시간 반 안에 끝났네요. 다른 시트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시트 이름 느낌표. 그 다음에 다른 통합 문서 할 때는 파일하고 시트 이름. 이오몬스는요, 마지막 날의 일련 번호. 리플레이스는요, 변경할 때, 서치는요, 해당하는 위치를 정수로 표시하죠. 파인드는요, 대소문자 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